네, 부장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새 보면 세계적으로 좀 문화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랄지, 영화랄지, 또 드라마랄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세계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한다면 참 중요한데 특히 요새 그 김구 선생님의 얘기가 많이 회자가 돼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꼭 가지고 싶은 것은 깊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문화의 힘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정말 많이 뿌듯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과거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제였을 것 같아요? 물론 신라겠죠. 그럼 신라 속에서도 어느 이제 왕으로 치면 그렇죠.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가 가장 이제 문화적으로 훌륭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때 황룡사 구층 목탑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높이로 치면 80m가 넘습니다. 80m가 넘고 그런 높이를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지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금 한민족이 세계에서 한번 최고를 찍었을 시기가 언제다? 바로 그 선덕여왕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선덕여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의 딸이고요. 진평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와 굉장히 이제 많이 다투던 시기는 한데 재위 기간이 50년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성하게 고구려하고도 부딪히고 또 신라도 부딪히고 백제하고도 다투고 그래서 그 앞때 이제 뭐 진왕 때부터 이어져 왔던 강한 신라를 그대로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신라에 비해서는 땅 넓이가 거의 3배까지 확장이 됐고요. 인구도 3배까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라가 강성하게 된 그리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50년이면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신라가 굉장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인 덕만공주도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이 똑똑하고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신라에 보면은 그런 신분제 중에 육두품제가 있잖아요. 성골, 진골, 뭐 육두품 해가지고 줄줄이 품계가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만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딸한테 주고 싶겠죠. 근데 신라에서는 사위한테 주는 풍속이 있긴 했으나 그건 이미 훨씬 이전의 일이고 그냥 그 왕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주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주려고 해도 뭔가 작은 이제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왕은 기본적으로 전쟁에 나설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왕일 경우는 전쟁에 막 직접 참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왕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어떻게 이제 보완할까 하다가 육두품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성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조상을 성골로 다 올려요. 그래서 쭉 성골로 내려오다가 성골의 끄트머리 남자 왕은 그 이제 덕만공주의 아버지가 되는 거 본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딸들도 성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성골은 다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딸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육두품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성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골은 끝나요.
그래서 이 덕망공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처음에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맨 처음 그 1년간 세금을 감면해줘요. 왕이, 그러니까 덕이 높은 왕이 드디어 되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1년간 세금을 감면해주고 굉장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빈민 구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의 통치 이념이 굉장히 자비로웠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세금 감면해 주는 걸로 첫 업무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그 왕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을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베풀겠다 하는 것을 이제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주위에 되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위에 좋은 사람 많다는 건 훌륭한 왕이니까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김유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춘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외교에 굉장히 뛰어났고 김유신은 또 장수로서 또 굉장히 무력이 또 뛰어났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한테 그 선덕여왕 시기에 되게 침입을 자주 당해요. 근데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왕의 덕이죠. 왕이 좀 뭔가 볼품이 없고 덕이 없으면 어때요? 좋은 신하도 떠나죠. 근데 선덕여왕 옆에는 굉장히 좋은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장율사를 중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불교의 또 대표가 되도록 자리도 주고 그러자 이제 자장율사가 그 황룡사 구층 목탑 짓기를 건의를 합니다. 이 짓게 되는 그 의미가 아주 남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나라를 평정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1층은 이제 외를 다스리기 위해서 짓는다 되어 있고 2층은 중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짓는다. 3층은 오월. 당시는 이제 그 중원하고 오나라 월나라는 옛날에 서로 오랑캐라고 막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 오월도 있고 거란, 말갈, 여진, 예맥, 탕나, 응류 뭐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누르겠다는 거지. 그들 위에 그들보다 훨씬 나은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국력으로나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올라서겠다라는 상징적 표현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 나라를 다 누르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높이가 80m가 넘으니까 그 정도 세웠으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 사신이 왔으면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가 감히 이게 넘볼 수 없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의 그 황룡사 구층 목탑이 가진 의미 안에 세계적인 문화의 힘이 담겨 있다. 문화로서 보여줬잖아요. 그들을 누르겠다는 걸 문화로서 보여줬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 너무나 그 높이 있는 권위적인 훌륭한 건축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시도해냈단 말이죠. 거기다가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도 그 안에 함께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무언가 선전포고를 했던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 주위의 큰 나라 한 나라와는 뭔가
다투거나 전쟁한 일이 있어도 일본, 중국, 또 중국 남쪽 지방, 거란, 저 북쪽 뭐 유목 민족들까지 싹 다 그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라는 생각을 다 못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오죽하면 사대주의란 말이 있겠어요. 큰 나라 밑에 우린 작은 나라니까 소국이 맨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한다고. 신라 때 그랬을까요? 아니죠. 신라 때는 소국자를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선덕여왕의 꿈을 우리가 이룬 게 아닐까 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특히나 선덕여왕은 이렇게 자장율사라는 훌륭한 스님을 잘 이렇게 유학도 보내고, 자장율사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여러 스님들을 함께 이제 같이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신도 많이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해내었다. 근데 이제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공물을 뭐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쪽의 표현이고 우리는 선물 보낸 거지. 그러면 그쪽에서는 선물이 온 게 없느냐? 우리도 선물 받았어요. 우리도 당태종한테 부처님 사리, 가사, 대장경들을 다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표현할 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조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음식도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우리가 아랫나라라서 줬으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견해일 수가 있다. 신라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하진 않았다. 다만 굉장히 공경할 수는 있지. 그리고 원래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원교 근공, 가까이는 다투고 멀리서는 늘 교류하고. 저 고구려도 보면은 저 뭐 중국하고 많이 다투다 보니까 또 돌궐족과 가까이 해서 그 선물을 많이 보내요. 저 중국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왜 보낸 줄 아세요? 공격해라 중국을. 신라도 똑같은 걸 한 거지.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식견이 탁월했고, 그리고 이제 이 품는 마음이 달랐다. 세계를 품는 마음이 달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그 선덕여왕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거나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도리천에 묻어달라라고 하거든요. 도리천. 도리천이 어딜까요? 도리천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저 33천 꼭대기가 도리천인데 거기다 어떻게 묻어드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다시 물으니까 낭산 꼭대기에 묻어두면 된다 그래. 그 낭산 꼭대기에 묻어드렸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밑에 사천왕 사란 절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사천왕 천 위에 33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수십 년 후에 그곳이 도리천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그 고구려하고 백제를 다 병합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두 번의 난을 겪어요. 먼저 언제 난을 겪냐면 선덕여왕이 이제 즉위하기 직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난이 생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난을 다 평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즉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덕여왕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그 전해에 또 난이 일어나요. 두 번의 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난도 그렇고 두 번째 난도 그렇고 첫 번째 난은 선덕여왕이 이제 부임하는 것을, 즉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 자, 두 번째 난은 선덕여왕 다음에 선덕여왕이 또 애가 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성룡한테 이제 뒤에도 또 이제 여자가 이제 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난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것을 또 김유신이 또 평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라는 왕권이 굉장히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통일된,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정치 체계를 갖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는 뭐 영계소문의 자식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다퉜고, 그 다음에 의자왕도 신하를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뒤에 이제 신라한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내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외침 때문에 당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이미 그 내부에서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서로 다투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늘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들끼리 다퉜을 때 당나라와 신라한테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가 사라졌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그랬죠. 조선은 언제 당했어요? 조선은 한참 이제 뭐 사색 당쟁이 심할 때 내부에서 다투다가 외에 또 침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이 과거 선조들이 내려준 어떤 되게 우리가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은 우리 스스로 문화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제가 한 40여 개국을 다녔는데 어떤 나라는 문화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언어가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는 더 많고요. 그리고 뭐 보물이랄 게 없어요. 집 가옥 형태, 말하는 언어, 그리고 옷감,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건물도 너무 단순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건물만 하더라도 지붕의 형태에 따라 맞배 지붕, 팔짝 지붕 다양하잖아요. 무늬도 그렇게 이쁘잖아요. 뭐 또 여다지문, 미다지문, 뭐 이게 문 닫히는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또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 다른 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수준이 너무 높다. 언어, 춤, 뭐 노래, 또 이런 그 한국은 너무나 또 자연도 훌륭해서 명상미랄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발전해 와서 지금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의 시작은 저는 단언컨대 선덕여왕의 어떤 그런 지혜의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자만하지는 말고 우리 이제 아직 세계에 내 보이지 않았던, 드러내지 않았던 숨겨진 문화와 어떤 문명들이 아직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기회가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그 신라 시대 신라인의 생각처럼 우린 소국이네, 우린 장내,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는 훌륭한 민족이고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갖고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가 기쁘냐면, 제가 외국을 다녀보면 한국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의 김정은이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전 되게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그걸 먼저 묻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이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역사, 뭐 아름다운 춤과 노래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기억 속에 이제 1순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자긍심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또 먹거리로 쓸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우리 BTN 영상을 통한 여러 포교물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ARS를 통해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